오늘 제 이야기는 저와 제 아이, 그리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게 많이들 어렵다고 하죠. 육아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야말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키워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꼭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물론 반대하지 않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번듯한 직장인으로 매일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항상 퇴근하면 저를 잘 챙겨주고 아껴주었죠. 시어머니와도 딱히 불화라던가 맞지 않은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순전히 남편의 직장일이 안 풀려서 기분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퇴근을 하고 나서도 저와 별다른 대화나 교류 없이 곧장 침대에 누워 잠에 들더군요. 비록 제가 임신을 했다지만 남편도 남편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항상 기댈 수는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죠. 물론 좀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요. 남편의 이런 변화는 보름 정도 이어졌습니다. 실은 남편이 왜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지, 또 아무리 피곤하다지만 저랑 얘기 좀 하다가 잠드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의문이 많았지만 그냥 꾹 참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있던 저도 결국 참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픈 날에는 꼭 먹고 싶은 게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퇴근하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퇴근은 평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원래는 7시가 넘으면 퇴근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10시가 지나도 퇴근을 안 하더군요. 심지어는 전화나 문자도 안 보고 연락도 안 되었고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그냥 잠에 들였는데 그때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갑자기 회식이 잡혀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연락 한 통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제가 부탁한 아이스크림도 사오지 않았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엄청 취해서는 그대로 침대에 뻗어버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술 냄새가 너무 신경 쓰여서 심지어 저는 침대에 누워 자지도 못했죠. 결국 저는 소파에서 불편하게 자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일부러 얼굴을 구기면서 어제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며 왜 연락 한 통도 없냐고 물었더니 되려 미안한 기색은커녕 사람이 회사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면서 절 무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때 저는 정말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해도 임신을 한 저에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남편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서운함과 화를 꾹 참고 물어봤더니 별일 없으니까 당신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말해서 날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이 차차 증명되더군요. 임신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남편은 그런 것 따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듯이 계속 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자버렸고 흔히 임신한 아내에게 물어볼 법한 뭐 먹고 싶은 것 없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이에 대해 퍽 호의적이진 않으셨어요. 대신 집안일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게 한 소리 날아오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집안일을 거들긴 했죠. 아마 3개월을 그렇게 참듯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꽤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도 예민하고 날이 선 기분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상태로 남편과 부딪히면 꼭 싸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차분하게 한마디 했죠. 내가 지금 당신 술 냄새 맡으면서는 도저히 못 잘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당신이 소파에서 잘 수 없겠냐고요. 그랬더니 되려 남편이 뭘 그 정도 가지고 나를 거실로 쫓아내냐면서 되려 절 무안을 줬지만 이날은 저도 그냥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임신한 내 생각은 추어도 아니냐고 말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좀 놀랐는지 결국 베개를 들고 거실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아침에 거실 소파에서 쪼그려 자고 있는 남편을 본 것이죠. 시어머니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또 눈치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말을 참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꼭 제가 멀쩡한 남편을 안방에서 쫓아낸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제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대체 임신한 게 대수냐면서 아무리 불편한다 한들 어떻게 남편을 침대 밖으로 쫓아낼 생각을 했냐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며 아무리 변명을 해도 시어머니 역시 남편의 어머니인지라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제 해명을 아예 변명으로 받아들이시더군요. 그날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셔서 집안일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을 저 혼자 부른 배를 이끌고 낑낑거리며 다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예 못 본 척을 하셨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화가 풀리질 않으셨는지 집안일에 일체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부른 배를 쥐고 힘들게 집안일을 하는 저를 보면서도 말리거나 안쓰러워하기는커녕 거들지도 않더군요. 이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끔찍한 상상이었지만 혹시 남편이 나에게 정이 떨어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지금 남편의 태도가 납득이 가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그런 상상을 하고 나니 그 이후로 모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더군요. 대체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울적해서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가끔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처음 보면 어색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찌저찌 이해는 갔습니다. 하긴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어색하고 놀랄 수도 있겠죠. 제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의 조언이 맞기를 바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정하고 따스한 남편으로 돌아와 주길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투박했고 절 생각해주는 행동 따위 하나도 하지 않았죠. 여전히 집안일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체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심지어 제 배가 이제는 눈에 띌 만큼 불러왔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너무 서러워서 하루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당신 아내라고. 그리고 나 임신했다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나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상황에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겠냐고 말이죠. 생각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건성이더군요. 대충 알았으니 그만 좀 찡찡거리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죠. 남편은 지금 변한 내 모습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고. 분명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고민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는커녕 연락을 드리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걱정을 끼쳐드리기는 싫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충분히 화해하고 다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꺼냈죠.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가뜩이나 배가 불러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흉흉한데 남편이 저를 생각해주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제 생각을 더 안 해주는 것 같다고 했더니 대뜸 시어머니가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는커녕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더군요.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냐는지, 재산은 얼마나 모으셨는지 등등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마구 물어보시더라고요. 마땅히 대답할 수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른다고 말을 얼버무렸는데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얘기에 대답도 안 하시고는 일단 알겠다며 자리를 뜨시더군요. 이때 제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대놓고 무시당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저희 부모님 재산을 물어보는 시어머니도 이상하고 또 제 고민 따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시해버린 시어머니 태도도 뭔가 싸했습니다. 꼭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통속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변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저는 이때 반쯤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희망 하나에 모든 걸 걸었었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면 그나마 남편이 좀 달라질까 하는 기대요. 보통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남편도 막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더군요. 제 배는 점점 불러가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번거로운 시기가 왔었는데 남편은 정말 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물론이었고요. 꾹꾹 참았습니다. 출산까지만 꾹 참고 버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한 동물인 게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마지막 희망을 놓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참아내려 노력했던 저에게도 정말 참기 힘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온 남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제가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남편 와이셔츠에 낯선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더라고요. 제가 쓰던 립스틱 색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건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에 취해 골골거리는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거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 뭐야? 왜? 또 뭔데? 나 졸리니까 내일 얘기해라. 당장 일어나봐. 당신 옷에 립스틱 자국 대체 뭐냐고. 오늘 회식했는데 회사 후배가 취해서 나한테 기대다가 묻었나 보네. 뭐라고? 회사 후배가 취해서 기대? 별일 아니니까 그냥 좀 자라 제발.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서 저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받은 건 사과도 아니고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말투였어요.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정말 후배 직원의 실수로 립스틱을 와이셔츠에 묻혀왔다고 한들 이건 무조건 남편이 제게 사과하고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남편의 이런 상반된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한다 한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결국 저는 이 집안에서 완전 외톨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출산을 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어째서인지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술 냄새 맡지 않고 침대에 누워 편히 잘 수 있었죠. 그런데 잠에 들었다고 생각한 남편이 중간에 밖으로 나가더니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다 싶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니 글쎄 30분이 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더군요. 그냥 심각한 얘기를 하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이때 저는 뭔가 쎄함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둘이서 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서 시어머니 계신 방으로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방문 틈이 조금 열려있어서 벽에 바짝 붙어서면 둘의 대화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네 와이프는 언제까지 이 집에서 버티고 있겠다니? 나도 모르겠다. 애가 독하네. 내일부터는 밥도 주지 말아버릴까봐? 엄마도 너무 티나게 그러지 말고. 뭘 티내지 마. 그러니까 없는 집 여자랑 결혼하지 말랬잖아. 이 이후의 대화는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저 말고 만나고 있는 불륜녀가 있는 모양이더군요. 분명 저보다 젊고 이쁜 여자겠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작당을 해서 저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그 불륜녀와 새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이유가 밝혀지더군요. 단순했습니다.
제 스스로 집 밖을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너무 허탈하고 억울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때 저는 임신 7개월을 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 나가서 살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런 제가 싫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야만 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라는 희망은 이미 저버린 지 오래였고요. 이때 저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랑은 시차가 조금 있어서 엄마는 자다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막상 또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고민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엄마와의 전화를 마쳤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는 몇 달 후에 아빠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몇 달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부모님의 사업은 이미 제 안중에도 없었죠. 이때의 저는 이미 희망도 없이 무너져버린 저희 결혼 생활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에는 딱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을 고민해도 답은 안 나오더군요. 결국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버티는 거였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내를 다 알고 나니 그 이후로는 둘의 구박을 견디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확실하게 몰아내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안일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모든 옷들을 어르르 꺼내고는 대뜸 이걸 오늘 전부 다 빨아야 하니 서두르라고 하시면서 또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올 거니까 마트에서 소갈비랑 잡채재료 좀 사와서 시간 맞춰서 준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죠. 정말 몇 번이나 홀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가면 또 지옥 같은 내일이 올 것을 알면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남편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요. 저도 침대가 아닌 남편을 피해 소파에서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역해서 도저히 남편 옆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은 너무 쪽팔려서 감히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저를 자극이라도 하는 듯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여자 향수 냄새를 옷에 묻혀서 온다거나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묻혀오는 일도 허다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넘어가야만 했었죠.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이런 제 모습이 남편 눈에는 퍽 불편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상황을 못 이겨서 이혼 얘기를 꺼낼 법도 한데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참을성이 많은 건지 꾹꾹 버티고 있으니 이런 제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무조건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대놓고 심한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는 이야기도 했고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한들 임신 8개월을 넘는 아내한테 그게 직접 할 소리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완강하더군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이도 없었죠. 사람이 염치가 있다면 배가 부른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남편은 제 상상보다 훨씬 뻔뻔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정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저와 한 침대에서 못 자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화를 내고 남편 멱살을 쥐고 흔들고 하면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저를 쫓아내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일단 제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남편을 살살 달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볼 생각이었죠. 이런 걸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도 쪽팔리지만 작전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알겠다며
시간을 좀 가지자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남편의 진심은 이미 훤히 보였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저를 몰아붙이기 힘드니 저를 천천히 갉아먹을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 저와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이혼을 물은다는 건 남편이 불륜녀와의 관계도 어쨌든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남편이 젊고 이쁜 여자와의 불륜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각한 가시밭길은 이때부터 시작되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을 차려드리고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빨래와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손님을 불러서는 제게 요리를 하고 손님 젖대를 하게끔 했습니다. 집에 오신 손님들이 제 몸을 보고는 임산부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해도 되려 시어머니가 손세례를 치며 우리 며느리는 체력이 좋아서 괜찮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시더군요. 남편 또한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일찍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대뜸 야식을 차려달라고 하질 않나. 당장 내일 입을 옷도 있는데 내일 출근해야 하니 갑자기 와이셔츠를 빨아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정이 떨어졌으니 어쩌겠냐는 말과 그럴 거면 이혼하자는 말로 저를 협박하듯이 대하더군요. 어찌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도 심했는데 그 어디에도 털어놓을 것이 없었죠. 저는 그저 하루빨리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는 곧장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잠깐 산부인과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죠. 오랜만에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덜컥 울음을 터뜨렸더니 엄마가 되려 놀라면서 저를 토닥여주고 당황하더군요.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와 아빠 차림새가 좀 달랐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원래 명품들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해외에서 돌아온 엄마와 아빠가 아직 옷을 안 갈아입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고 계신 옷들이 전부 명품이더라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면세점에서 쇼핑을 좀 했다면서 제게 명품 하나를 주셨는데 그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따가 옷을 갈아입고 한숨 자고 내일 백화점 쇼핑을 갈 건데 따라갈 생각이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당황해서 제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전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로또라도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와 했던 해외에서의 사업이 생각 이상으로 잘 됐다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제 기분이 조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도대체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된 거길래 이렇게 명품을 사러 다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부모님 하시는 말이 조만간 대출을 좀 받아서 건물을 하나 살 생각이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건물을 살 만큼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제가 부모님에게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고백했습니다. 임신한 내가 받았던 취급과 대우, 그리고 남편의 불륜까지 전부 다요.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왜일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돌아온 부모님을 보니 잘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번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대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고 저의 결혼 생활을 접어버리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기도 했고요. 일단 저는 부모님 댁을 나오면서 엄마가 사주신 명품 가방 하나를 챙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용돈도 좀 달라고 했죠.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 길로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병원에 간다던 애가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왔으니 놀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었죠. 제가 이런 명품을 살 만큼 돈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병원 갔다고 온다고 하지 않았니? 그 가방은 뭐야 대체? 들리고 오는 길에 엄마 잠깐 보고 왔어요. 부모님 한국 오셨거든요. 아, 그래? 한국 들어오셨어?
가방은 뭔데 그럼? 엄마가 사주셨어요. 왜요? 엄마가 명품 가방을 사줬다는 말을 듣고서는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마치 쟤네 집안이 딸한테 명품 사줄 만큼 있는 집안이었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현찰을 꺼내어 방 안 서랍에 넣는 모습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놀라서 대체 그 많은 현찰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묻길래 저는 또 어머니가 용돈 삼아서 쓰라며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죠.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크게 성공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성공한 건지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를 벌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건물을 살 거라 하신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하는 김에 남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일전에 남편이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서 참 속상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서인지 일단 자신이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할 테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웬일로 제게 몸은 좀 어떠냐면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임신한 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들어본 걱정이었습니다. 또 웃긴 건 제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냉큼 차를 끌고 가서는 1시간 있다가 돌아와 딸기를 2박스 사오더군요. 여태껏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역하던지 정말 토가 나올 뻔했어요. 이런 변화의 이유가 뻔했으니까요. 바로 저희 부모님의 성공이었겠죠. 그날 이후 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일단 저는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하려 움직이면 임산부가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면서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점심을 차리는 것도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전부 해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삼계탕은 물론이고 어디서 사오셨는지 비싼 보약도 사오시더라고요. 물론 이러시면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조만간 저희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말도 하시고 그동안 연락 한번 못 드려서 참 죄송했다는 속이 없는 말도 술술 잘 하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말 180도 변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그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일전에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정말 미안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먼저 고개를 푹 숙이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잠깐 자신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다면서 그런 말을 한 자신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참 얼척이 없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인가요? 사과를 끝내고 나니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안 재산 조사를 하더군요. 탐욕에 찌든 눈으로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는 꼴이 얼마나 역하던지요. 물론 겉으로는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쯤 되니 관계의 주도권이 저에게 넘어왔다 싶었죠. 비록 조금 늦었지만 복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복수의 첫 단추는 바로 심부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과일이 먹고 싶다는 주문부터 해서 오랜만에 회가 먹고 싶다면서 꼭두 새벽에 남편을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죠. 남편은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회를 구해오긴 하더군요. 물론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집안 공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대청소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시더군요. 물론 계속 시키기만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의심할까 봐서 종종 저희 부모님 댁에 들러 명품을 받아오는 일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으셨겠죠. 애초에 저는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런 호의는 전부 계산되고 속이 시커멓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저는 최대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실컷 부려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곧장 이 집을 나올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평생 당하던 입장에서 부려먹는 입장이 되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탈바꿈시키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과 불륜녀의 대화를 몰래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다 준 날이었는데 남편은 잠깐 일 때문에 통화를 하고 온다며 안방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때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남편은 원래 일 얘기도 제 앞에서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남편은 일 얘기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통화라서 일부러 나를 피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죽여 남편이 있는 서재 가까이 따라 들어가 남편의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뻔하더군요. 불륜녀와 헤어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니 이만 끝내자고 했고 상대 불륜녀가 뭐라고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남편도 버럭 성질을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어진 셈이었죠. 이제 슬슬 저도 복수를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 나오는 남편과 함께 있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마 저희 부모님에게 단단하게 홀렸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환심을 사고 싶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대뜸 제게 백화점을 가자고 하시더니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온 기념으로 드릴 선물을 좀 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명품으로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선물도 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명품을 가득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부담을 느낄 정도로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의 명품으로만 아마 돈 1,000만 원 정도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말해서는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 식사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모든 진실을 고백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떤 각오인지 대충 알고 계신 것 같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약속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껏 차려입고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끌고 온 외제차를 보고는 흠뻑 취했는지 글쎄 칭찬 일색을 하시더라고요. 식사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수없이 칭찬을 해댔고 어떻게 해서든 이쁨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환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끔찍한 진실을 제 입으로 꺼내기 전까지는요. 어머니, 근데 저희 남편 불륜한 것도 알고 계세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말씀 그대로예요. 아니 글쎄 남편이 어디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순간 식사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었으니 따로 놀라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표정은 싹 굳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물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고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는 알 수 없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 아들 교육 그따구로 시키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어디 임신한 내 딸한테 그따구로 대우를 하고 게다가 멀쩡한 사내놈이 바람 피는 걸 눈 감아주고 있었냐면서 아주 혼꾸녕을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이 전부 들켰다는 걸 눈치챘는지 고개만 푹 숙인 채 말없이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다 통쾌하고 뻥 뚫리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선물하신 비싼 명품들을 그 자리에 있던 주방 가위로 썰어 잘라버리면서 이딴 선물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당신을 처신이나 잘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쪽팔림을 감수하지 못하셨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뜨셨습니다. 남편도 거의 울다시피 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뒤따라 나갔죠.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고요. 비록 아빠 없는 아이지만 저는 아빠의 빈자리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채워나가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석 달쯤 지나고 나서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끔찍하게도 직장 후배와 불륜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불륜녀에게 헤어짐을 고백하고 나서 하필 그 소문이 회사에까지 전부 퍼져버려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얼마나 속이 타셨는지 매일을 술에 취해서 찌들어 산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나 시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서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만 그득했죠.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참 비극적인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을 주식으로 전부 날려버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술에 빠져서는 일상을 술과 함께 시작하고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저희 부모님의 따뜻한 애정 아래 잘 키워나가고 있답니다.